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덕분에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웹툰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김충곤 선생님 모시고 네. 웹툰 시장과 웹툰 산업에 대한 더 깊고 알찬 정보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에 안 갔다 오셨나 봐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같은 옷을 입었어요. 네네. 네. 저희도 똑같은 조건인데 제가. 네. 네. 왜 그런지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웹툰 산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우리 한국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중요한 점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요즘은 뭐 중고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5위 안에 웹툰 작가가 있더라고요. 1위가 유튜버고 한 5위 안에 웹툰 작가들이 있던데 뭐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의 콘텐츠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네. 그리기만 무조건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 수만 있으면은 연재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도 아닙니다.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이머징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웹툰 작가라는 것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웹툰 작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라든지 뭐 웹툰을 하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툴을 다루는 이런 것들보다는 처음 해야 되는 건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인 것 같고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책들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함양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우리도 뭐 어렸을 때 옛날 만화나 지금 웹툰들도 그런데요. 그림을 조금 못 그려도 재미있는 것들은 항상 있잖아요. 네. 항상 뭐 이렇게 아주 잘 그린 그림들이 1등 했냐 하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조금 그림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은 좀 경험들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연애물을 그리려면 실현도 좀 당해봐야 되고, 이 사회생활을 배우려면은 뭐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미생을 그리셨던 윤태호 작가님은 미생을 그리기 전에 그분도 만화가를 계속 하셨던 분이니까 직장 생활 같은 걸 잘 모르셔가지고 아는 지인분한테 얘기해서 한 3년간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애화는 뭔지, 끝나고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구 상사가 어떤 나쁜 놈을 만나는 건지, 누구 동료들에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한 3년여의 시간들이 걸리셨던 것처럼, 네.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지망생들이 좀 많이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개인적인 돌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는 또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뭐냐면 저희 초등학생 딸이 미래의 꿈이 웹툰 작가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웹툰 작가인데. 갑자기 자녀 상담을 해주세요. 네. 방송을 빌미로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경험을 하고 뭐 책을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서 웹툰 유료 결제를 많이 해달라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이걸
플랫폼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감사합니다, 고객님. 근데 뭐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들 지망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보는 것들도 필요해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가가 되려면은 그걸 뭐 따라 그려가지고 우리도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림 되게 잘 베껴 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만화가가 되는 건 아니고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앞 단계에서야 당연히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고 초기에 모방을 할 때야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보겠지만 이후에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말 그대로 작가잖아요. 그 스토리와 그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꼭 웹툰 작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다 잘 되려면 필요한 것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억나시죠? 반은 해외에 계시고 반은 국내에 계시고 그 말씀하셨는데 주로 프랑스 파리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전문가 선생님의 사실 정책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저희가 지식만 먼저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프랑스에 있는 회사는 델리툰이라는 회사고요. 2014년도에 프랑스인이 설립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그 지분을 M&A를 해서 지금은 한국계 회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부사장 겸 플랫폼 운영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원래부터 플랫폼 운영,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고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로서 개발자였어요. 저도 뭐 이렇게 웹툰과 관계없는 되게 많은 직업들을 거쳐서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인수해서 실제로는 2014년도에 그분이 설립하고 저희가 인수한 건 2018년도인데요. 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2배씩 성장을 해서 처음 인수할 때는 한 10억 정도 연매출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는 한 100억이 넘는 그래서 전체는 한 200억 가까이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뭐 자리 하나 없어요? 저기 뭐 관리직 하나 주세요. 와, 200억이요? 저는 좀 웹툰 쪽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200억이요? 예. 작가가 되시라니까요. 작가가. 그러면 그 프랑스 서비스는 프랑스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에 했었을 때는 프랑스 전용 웹툰 플랫폼을 저희가 인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독일어 서비스도 하고 있고, 프랑스에만 웹툰 플랫폼을 3개 정도 갖고 있고, 독일에 2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또 다른 플랫폼들을 인수해서 지금 저는 뭐 영어권하고 남미에 있는 스페인어권하고의 서비스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멋있다. 이제 올해는 반반 이렇게 해외 생활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기 드문 분이세요. 근데 뭐 플랫폼 운영 때문에 해외를 자주 나가긴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 다 한국에 있고요. 한국 기술로 만들고 플랫폼도 한국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네. 또 한국에 안 들어오면 또 일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요. 격리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리하는 게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격리랑 요즘은 해외 항공권들도 예전처럼 뭐 매일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네. 예전에 파리는 하루에 3편이 왕복으로 비행기가 떠다녀서 네.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일주일에 1-2개 이렇게 다니니까 뭐 일정을 좀 맞추고 가면 또 격리도 해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프랑스는 격리는 없습니다. 격리는 없어요? 검사는 좀 까다롭죠? 예, 검사는 뭐 한국에서 검사하고 가고 뭐 이렇게 PCR 검사를 이 코비드 기간 동안 40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40번?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은 뭐 5번 정도는 기본이라서 4번, 5번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 받기에 이제 달인이 되셨겠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가서 플랫폼 관리도 하시고 뭐 영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에 와서는 또 좋은 작품을 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일단은 뭐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룰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잘 되면 해외에서 잘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이 글로벌 시대라는 게 사실 어떤 콘텐츠를 보는 눈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좀 걸리죠. 이건 한국에서도 너무 잘 됐지만 네. 아까 뭐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네. 뭐 무협지에서 이렇게 장풍을 쏘든지 네.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그걸 만화는 아주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맞아요. 개그처럼 이거 앞뒤를 막 설명해. 이제부터 웃길 거다. 이제부터 무섭다. 이러면은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웃기게 되는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뭐 그 앞뒤의 설명이 없이 갑자기 장면이 확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조금 고르기는 하죠. 안 되는 것들 몇 개를 빼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 뜨는 콘텐츠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한국의 이 콘텐츠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거네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 글을 잘 쓰는 능력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력.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한 20, 30년 동안에 한국은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상의 제한이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는데 뭐 안 돼. 날아다니고 싶으면 날아다니면 되고 우주로 가고 싶으면 우주로 가고 싶고 상상하는 건데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유교 국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예전에는 예. 그쵸. 지금은 이제 뭐 상상력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그쵸, 동방예의지국 뭐 이렇게 한 나라에서 예, 컨텐츠 예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맞잖아. 컨텐츠에 경계가 없는 아류이도 없고 상하도 없고 좌우도 없는. 그렇다면 이제 웹툰 시장이 이제 더 커지고 있죠? 예,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년 정도 안에는 되게 주류 미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뭐 영화, 음악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서 커지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외국 친구들이 웹툰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뭐 연재 서비스하기 좀 불편하거나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해외에서 그림을 그려서 서비스를 연재해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 자체의 콘텐츠로서의 결국 뭐 한국이 잘 만든다지만 한국 걸로만 서비스하기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현지에 그렇죠, 있는 친구들도 계속 그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외국계의 서비스들 플랫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 혼자밖에 없었는데 프랑스에 지금은 플랫폼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한국 플랫폼이요? 한국 플랫폼이 한 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그쪽 웹툰 프랑스 플랫폼들이 생겨서 근데 거기도 대부분 다 콘텐츠는 한국 웹툰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웹툰 말고는 뭐 웹툰은 경쟁력이 잘 없어서 대부분 한국 웹툰. 근데 참 대단하다. 신기한 게요. 보통은 이게 그 경제적인 산업으로 보면 아니 이렇게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이만큼 몇 년 사이에 성장했는데 아니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 아니 돈이 되면 그쵸? 네. 우리나라만 그럼 다른 나라들도 막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워밍업의 시간이 항상 길더라고요. 해외를 보면. 우리는 어제까지 뭐 라면 장사하다가 이거 라면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순두부다. 그러면은 간판 바꾸고 순두부 장사잖아요. 바로 바꿔요. 그걸 모르는 게 고민될 뿐이지. 한국은 라면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만두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를 뿐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외식 트렌드만 해도 1, 2년 사이에 저게 있었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뭐 이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라면 뭐
그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100년 된 가게, 200년 된 가게, 뭐 600년, 700년 된 가게들도 있죠. 그대로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700년 전에 팔던 게 지금 꼭 맛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입맛도 달라졌고 그때하고 다른 그 재료들도 많이 생겼다면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를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웹툰이 잘 되는 이유도 한 3년 전 웹툰하고 지금 웹툰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르고. 네. 우리는 3년 사이에 또 진화하고 있으니까 또 변화하고. 그러면 지금 외국 사람들 중에서 웹툰을 우리 한국 웹툰을 좀 배우거나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아졌다고 좀 아마추어들 위주로 아직은 뭐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저희도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카데미를 해서 가르칠 만한 작가들은 연재해야죠. 그렇죠. 왜 그걸 하고 있어? 바쁘지. 네, 바쁘신데 왜 뭐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뭐 그거 하실 시간이면 연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 뜨지도 못한 분들이 강사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그쵸. 아직은 이제 뭐 그런 쪽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그 카피하는 정도로 아까 따님 얘기하는 그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 슈퍼스타 K처럼 웹툰 스타 K, 웹툰 스타 K에서 이제 전 세계에 웹툰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고 뭐 이제 순위를 매겨가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면서 1위를 뽑는 그런 프로도 생기지 않을까요? 누가 똑같이 그렸나? 누가 따라했나? 아니 누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대상을 차지하는지 웹툰 스타 K 이런 것도 참 오디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고 그런 거 어때요? 뭐 그러니까 방송은 모르겠고요. 온라인에서는 네. 이미 그런 그 콩쿠르를 비슷한 식으로 많이 있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웹툰 플랫폼들이 다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국에서 하면 이 친구가 아마추어야? 얘 누구야? 이런 작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띈다면 네. 아직 해외에서는 열심히들 했구나. 정말 아마추어네 약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웹툰 우리 그런 거 이제 종종 있잖아요. 예. 뭐 소설 원작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다거나 뭐 실화가 만들어진다거나 반대로 이제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런 성공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요즘은 제가 뭐 꼭 작품을 얘기하지 않아도 워낙 많아서 네. 웹툰 원작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일단은 그 되는 것들과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그 웹툰 원작으로 영상화가 되는 경우는 아까 웹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제작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네. 웹툰은 사람이 날아가는데 날아간다라고 그리면 돼요. 근데 그렇죠. 영상에서 사람이 하나 날려면은 비용이 훨씬 더 그쵸. CG 이 CG 비용이 장난이 그런 아니죠.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일상의 배경도 좀 더 현대 배경의 어떤 그 로맨스 코미디 같은 것들이 영상화가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작비 문제들이 항상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그 하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는 DP라고 DP. 예. 오. 정혜인 씨 나왔던 그 작품이 저희 저 헌병대 이야기. 예. 그것도 웹툰이었죠. 그런 것들이 저희 원작이었고요. 와.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지옥도 웹툰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옥 뭐 DP도 있고 은밀하게 그런 위대하게? 위대하게 이런 것들도 웹툰 원작이었고요. 또 근데 그 작가가 처음에 그걸 의도해서 써요? 이걸 나중에 영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그냥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 그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이
이미 팬덤을 갖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봤던 거. 이러니까 그 새로 시작할 때 이 스토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는 팬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웹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화책하고 좀 다르게 같은 컷들을 좀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그 영화의 스토리보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영화 스토리보드처럼 뭐 씬들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시리즈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시나리오화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 제작사에서 그 한국 그 우리 제작할 만한 좋은 뭐 웹툰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막 문의도 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렇게 실제로 많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옛날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네. 애니메이션 하는 작품들도 일본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영상 작품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영화를 더 잘 만들어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요즘 영상물도 워낙 그 K 드라마나 뭐 K 무비들이 다 잘 되니까 굳이 해외 판권을 넘겨가지고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서 뭐 봉준호 감독하고 하죠,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 한국에도 유명한 작가들 그 감독님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해외에서 판권으로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이제 웹툰이 뭐 영화로 되고 웹드라마로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흔한 일이 됐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웹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리는 작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옥은 그렇습니다. 지옥은 원래 그 스토리 작가님이 연성호 감독님이 스토리 작가였기 때문에 그분은 애초에 영화를 염두에 두고 하셨겠죠. 반응도 볼 겸.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림은 그 웹툰 작가님이 하신 건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근데 뭐 없진 않겠지만 그걸 위해서 뭐 웹툰 이쪽도 이렇게 경쟁들이 심하고 그렇죠. 바닥들이 다 있으니까 그 웹툰만 잘 돼도 또 경제적인 웹툰 잘 되는 게 첫 번째죠. 웹툰 잘 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웹툰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원천 IP의 그 힘은 그 다음에 계속 세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플랫폼을 또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 부사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마케팅도 다 직접 하시는 거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결제하시는 유저분들 이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또 글로벌 세계하고 약간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한국에서 웹툰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소액 결제가 잘 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대는 결제를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이 없어요. 스마트폰에 소액 결제가 없거든요. 핸드폰 소액 결제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근데 해외는 그게 없고, 뭐 문화상품권이니 뭐 이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결제가 미성년자 결제하는 것들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은 성인들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예, 어른들이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웹툰 서비스 하다 보면은 20대가 제일 많아요, 항상. 20대가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다가 40대, 50대의 여자들이 매출이 그 연령대에서 매출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엄마가 계산해 주는 거죠. 유독 이렇게 튀면 그런 경우들, 이렇게 데모그래픽이라는 게 쭉 똑같아야 되는데 서서히 감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연령대의 엄마들일 때 결제가 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 친구들 해외는 결제를 안 하려고 뭐 할 방법이 잘 없으니까 그런 거고, 한국은 여전히 한국도 뭐 20대 때가 제일 많고요. 시간이 많을수록 웹툰도 많이 봅니다. 나이가 먹고 사회생활하면 바쁘니까. 그 딸 결제 좀 해줘요. 네. 결제 좀 해줘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니, 웹툰 작가 관심 있다면서요? 네네. 결제 좀 해주세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 같은데. 저는 웹툰 작가의 뜻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재미로. 저는 잘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좀 야한 컨텐츠도 많이 보던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표현이 왜 이러십니까? 야구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성인 콘텐츠도 하나의 뭐 성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장르고요, 시장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주류냐 아니냐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뭐 성인 콘텐츠들도 잘 됩니다. 인기 많죠. 다 잘 되고요. 네. 지금은 어떤 것들이 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면 잘 됩니다. 맞아. 재밌으면. 알겠습니다. 해외 쪽을 하다 보면 조금 그 나라별로 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아시아도 보면 한국, 일본, 중국 약간 스타일이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 사람 뭐 얘기하면 그렇고. 그러면 다 다르죠. 예. 프랑스, 파리 사람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이런 그 웹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좀 끼쳐주는 게 뭐 보입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회원 가입할 때의 광고비를 측정하거든요. 항상 그것들을 뭐 CPA라고 하는데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명 가입당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미국에 비해서 프랑스가 한 5배 정도 더 비싸고요. 독일은 프랑스에 또 한 2배 비쌉니다. 그래요? 가입들을 잘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 훨씬 잘하고요. 미국 사람 영어권은 한국보다도 가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또 회원 가입이 그렇게 된다면 또 그 결제까지 회원 가입을 했으면 이제 가입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앱을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앱을 갖고서 또 결제를 하는 고객들을 보면 프랑스가 또 제일 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또 다릅니다. 독일은 항상 슬로우 스타트예요. 독일 사람들을 보면 조금 꼼꼼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신중해서. 네, 그래서 뭐 약관을 다 읽어본 느낌이랄까.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서비스하다가 에피소드인데 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 개인정보 취급 규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 약관, 서비스 약관 이런 것들 그렇죠. 있으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있다라는 건 아시지만 볼 일은 없잖아요. 쭉쭉 보죠 그냥 간단하게. 오타를 찾아서 이렇게 헤어 CS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적이 있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예. 그걸 얼마나 꼼꼼히 읽어봤으면 그거 읽어본 것도 신기하고 읽어보아서 오타가 났다고 그걸 우리한테 또 제보하는 것도 되게 별거 아닌 오타였던 것 같아요. 그분 결제하셨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분한테 뭐 상품권 같은 건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차를 그렇게 꼼꼼하게 잘 만들잖아. 맞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그 특징이 또 이런 산업에도 다 표현되는군요. 이게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아닌 특징들도 있습니다. 뭐 보면은, 저희는 뭐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 오래 있으면은 매출 올라가는 건 전 세계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팬데믹은 좀 슬픈 얘기니까 그렇다면 제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합니다. 비 오는 휴일 못 나가고 집에 있어서 부침개 먹을 그런 날씨가 웹툰이 잘 팔리거든요. 날씨가 맞아요. 굳은 날씨에 뭐 데이트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은 만화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하기 바쁘지. 근데 뭐 이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심심할 때 요즘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뭐 이런 때가 좋죠. 그러니까요. 유럽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 유럽은 좋구나. 유럽도 빨리빨리 인터넷 이 보급이 빨리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됐죠. 우리나라는 웹툰의 또 이 장점이 좀 스낵컬처라 해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그렇죠? 택시 안에서 잠깐, 병원에서 또 기다리는 시간 잠깐. 그렇게 5분, 10분, 30분 이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밖에 나가서 친구 커피숍에서 기다릴 때도 하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외는 또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렵지 않나요? 이제 많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올림픽이 24년인가? 아마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을 하려고 해서 프랑스의 그 모바일 인터넷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야 뭐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되는 거라 점점점 되는 거고 뭐 거기에 맞춰 사람들도 잘 쓰고 있으니까 곧 뭐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작은 문제예요. 인프라는 어쨌든 깔리고요. 콘텐츠 재밌으면
어떻게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보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결제를 시키고 저희 같이 유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이것도 에피소드라면 예. 한 2년 전, 3년 전에 방학이 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요? 네. 그래서 왜 방학이 떨어지냐? 한국은 방학 때마다 매출이 오르는데 학교 갈 때보다는 놀 때가 당연히 더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여유도 더 있고. 근데 그 여행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네. 여행 가도 뭐 왜 안 봐요? 여행 가도 다 봅니다. 한국 사람들도 평소보다 그때 여행 더 많이 다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약간 그 민족성 문제인 것 같아. 고속도로에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였어요? 네. 길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뭐 유럽은 그 해외 가는 것도 다 차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한 8시간 9시 파리에 있는 친구들이 겨울 되면은 스키 타러 알프스를 가거든요. 몽블랑이 프랑스 거니까 거기까지 가면 차 끌고 가면 8시간 9시간 걸릴 거예요. 그 내내 거의 인터넷이 안 돼요.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왜 민족성이라고 그랬냐면 요즘은 부모님하고 애들이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스마트폰 봐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봐요. 그쵸. 부모님이 더 바빠. 부모님도 친구들이랑 뭘 해야 돼. 그리고 뭐 부모님도 좋아하는 거 보시고. 근데 프랑스는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뭔가 같이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식사 시간도 길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고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런 부분 당연히 있죠. 예. 근데 뭐 한국 부모님들이 싫어한다고 아이들이 안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예. 그거 볼 시간이 없진 않아요, 애들이. 아, 프랑스 애들이? 네. 그런 하긴 부모님은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진 않겠지. 그럼요. 근데 그 틈이 있을 때 봐야 되는데 그때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의 제약들이 있어서 그래서 프랑스 서비스를 할 때는 웹툰에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운로드를 넣어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누르면 뜨는데 예, 프랑스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될 때 다운로드 해놓고 그렇죠. 안 되는 곳에서 보는 거. 그런 기능들이 비행기 있습니다. 탔을 때처럼.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야. 돈을 안 벌 수가 없네요. 아니요, 뭐 그 정도를 만드는 생각들 한국 사람들은 가면 다 합니다. 대단한 한국 사람. 항상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바일하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그럼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요즘 세대에 되게 맞는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거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예전에는 뭐 만화 이런 거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오직하면 불량 만화라고 그랬겠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에서는 이렇게 이제 K 컨텐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아이들이 뭐 되고 싶은 5위 안에 들어간 직업으로까지 웹툰 작가가 성장하고 이랬는데, 자, 이 웹툰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시장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문화로만 본다라고 하면, 산업으로 영역 말고 문화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헐리우드 영화의 뭐 마블의 무슨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기술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들은 너무 쉽진 않은 도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누구한테는 뭐 몇백억이 들고, 뭐 천억이 들고, 2천억이 들고,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웹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컷에 날라가나, 뭐 변신하나, 뭐 비용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네.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극적으로 연출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뭐 마블의 뭐 스파이더맨이니 무슨 뭐 아이언맨이 이거 다 만화가 원작이잖아요. 그런 원작 만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몇십 년간 잘 갖고 있다가 영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들이 영화가 나와서 뭐 나올 때마다 항상 박스오피스 1위를 하는 그런 식의
그 콘텐츠로서의 이야기를 모아놓는 데에 웹툰이나 뭐 만화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에 쌓여 있는 거죠. 한국이 좀 더 기술이 뭐 영상 기술이 이미 뛰어나지만 그런 정도의 자본력과 기술이 있을 때 주워서 쓸 만한 콘텐츠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뭐 그때 돼서 뭐 영상화도 하고 영화화도 뭐 드라마나 영화화도 하고 지금 뭐 최근에 넷플에서 한국에 제작비를 많이 주잖아요. 예전에 드라마를 찍을 때보다 몇 배를 더 받아서 제작을 하니까 그때는 못 만들던 콘텐츠들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이제 거예요. 만들죠. 예. 그러면은 재밌는 콘텐츠들이 이미 있는 거죠. 그걸 이제부터 좋은 콘텐츠 만들어 봅시다. 좋은 스토리 찾아봅시다.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사실 수백 년 된 우리 뭐 몽테크리스토니, 궤도르팡이니 이런 프랑스 셜록 홈즈 이런 옛날부터 스토리가 다 유럽 거였어요. 아니면은 뭐 중국 거. 그 이야기라는 것들이 그 고대 문명부터 이렇게 중세 시대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게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뭐 한국고전이라는 것들은 뭐 홍길동전, 심청전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은 스토리를 일주일에 연재되는 게 한국에서 수천 개가 연재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쌓여져 있으면 다 데이터네요. 그 스토리 강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 중에서 나중에 대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네요. 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 좀 써놔요. 빨리 써놔가지고 저기 김치 담궈놓듯이 담거나 숙성을 쟁여놔요. 쟁여놔. 이거는 뭐 저희 웹툰은 아닌데 웹툰이 이렇게 뜨고 하다 보니까 요즘 웹소설 같은 그 개인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글 쓰는 형태 그걸 웹소설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정말 그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건 뭐 글은 또 웹툰하고 달리 이렇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더 쉽죠. 그렇게 해서 스토리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도 아르바이트로 기발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 회사에서의 있었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글만 좀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예전처럼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막 이렇게 좀 그게 뭐 국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재밌게만 쓰면은 잘 팔리는 시절이 됐고 그게 또 언제든 저희도 웹툰 할 때 그림 잘 그리시는 작가님이 스토리가 좀 딸리면 그런 데서 스토리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잘 찾아가지고 작가님하고 매칭시켜가지고 하면 그 스토리도 잘 되고 그것도 웹툰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계속 시장들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영상화. 뭐 없어요? 요즘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갑자기 뭐 좋은 거 떠오르는 게 있네요. 뭔데? 네네. 아니요, 밝힐 수 없습니다. 없어. 묵혀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거는 없나요? 예전에 드라마를 그 미드나 영드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그 작가 1인이 했던 시제에서 지금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여러 작가들 이렇게 해서 여러 아이디어 스토리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드는 작품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있고요. 지금 뭐 옴니버스 형태처럼 묶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는 작가도 뭐 스토리 작가, 작화에도 인물 따로, 배경 따로, 채색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붙어서 팀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회사 단위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업에서 스토리는 뭐 팀으로 또 스토리 만들고 작화하는 친구들 또 배경하는 친구들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협업으로요? 예. 그럼 원래는 이제 작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본인이 스토리 아이디어까지 내고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는 다 혼자 다 했던 것들을 지금은 분업화가 됐어요? 그때는요 회당 100만 원 받던 시절 100만 원이면 인기 작가였습니다. 그럼 뭐 100만 원도 못 받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한 10년 전에는 50만 원 받아가지고 사화 그리면 200만 원인데 누굴 써요? 나 혼자 그려야지. 아니 뭐 예전에 사파나 또 뭐 시사 만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연재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만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뭐 다른 작가님들도 다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효과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규모가 돼서 아까 회당 1,000만 원을 받으면 뭐 2명, 3명 같이 해도 충분하잖아요. 네, 뭐 자체적으로 외주를 주네요. 그렇죠. 그걸 뭐 어시스턴트 형태로도 하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뭐 여러 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회사 형태로 해서 배경 작가들 10명, 20명. 그러니까 웹툰을 만드는 회사. 예. 그런 식으로도 하죠. 그 이사님은 그런 건 아니죠. 플랫폼이죠. 아, 저는 뭐 제작은 안 하고 플랫폼. 만화를 그리는 능력은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좋은 걸 좀 작품 보는 그런 선구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는 눈. 그냥 무조건 잘 되면. 많이 팔렸으니까 그런 것들 보는 눈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웹툰의 장점은 전에 말씀드렸는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네. 올려놓고 보면 됩니다. 금방. 올려놓고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반응 오는 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고객들의 집단적인 고객들의 그 선호는 개인 몇 명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화 하나 놔두고 5명이 모여가지고 이 만화 재밌냐 없냐 하면 5명 다 달라요. 그건 근데 올려놓고 서비스 해봐서 뭐 제가 프랑스의 회원이 한 2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30만 명한테 보여주는 거죠. 200만 명한테 보여주고 니네들이 이게 재밌니 없니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대중적인 거지. 그분들 뭐 알림 설정 같은 게 돼 있는 뭐 거예요? 그런 것도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보면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웹툰 하나 올라오면 뭐 몇천만 명씩 볼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후행적으로 아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작 나와서 선보일 때는 그냥 이제 무료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몇 하고, 커트 정도를? 예. 선정할 때는 우리는 뭐 나름대로의 우리 기준들은 있는데 그게 뭐 꼭 통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웹툰 플랫폼 회사가 지금 국내에 대표님 같은 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많죠? 회사는 한 10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또 플랫폼을 하나 아니라 여러 개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기업 단위로는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이참에요. 이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웹툰이 뭔가, 웹툰사는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예 조금 더 약간 더 전문적으로 사심이 약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웹툰 작가가 처음 되려고 하는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의지만 있는 이 사람한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뭐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다가 전공이 있습니까? 혹시 과나 이런 만화 창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보를 조금 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도 그 전문 고등학교가 있고요. 대학교도 있고 생각보다 꽤 셉니다.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여러 대학과에 예전에는 만창과라고 많이 했는데, 만화 창작학과, 아니면 만화 애니메이션과, 여러 만화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데서 많이들 학교로 진학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한국에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웹툰 관련 학원이나, 유튜브 같은 데나 유료로든 무료로든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때는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전문적으로 웹툰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보면, 저도 이제 작가님들을 뵈면 그렇죠. 적어도 큰 얼개의 스토리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 거다라는 거를 가장 큰 테두리 정도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남녀 주인공이 있으면 맨 끝에 둘이 결혼하는 건지, 둘이 헤어지는 건지 정도의 스토리의 기본 큰 주인공으로 스토리 정도는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가시는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꼭, 보통 한 작품을 만들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작가님들 성향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웹툰을 할 때 되면은 작가님들이 그런 스토리를 갖고 오세요. 시놉시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단에서 일단 재밌어야 뭘 시작을 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를 처음 생각해내는 능력들이나 그 스토리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채워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능력이 있다면 저는 나머지는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스킬 같은 건 금방 배울 수 있다. 스킬은 채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웹툰 작가를 하려고 그럴 때 컨텐츠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정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걸 정해야지 뭐 그거 안 그러면... 시작을 하지. 내가 뭐 사극으로 할 건지 뭐 현대극으로 할 건지 뭐 판타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저 실화로 할 건지. 네, 업자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많아져서 참 좋은데요. 네. 그 등단하려고 하는 그 시장에 새로 들어오려는 작가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얘기가 없을 만큼 한국의 스토리가 넘칩니다. 두 번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벌써 3번 죽었다, 4번 죽었다 깨어난 얘기들도 있고 뭐 한 100번 죽은 나는 뭐 매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의 스토리텔러화가 됐어요. 자꾸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져서 또 다른 장르의 새로운 장르들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막 만만치 않은 얘기인데요. 진짜 스토리라고 하는 게. 네, 지금까지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 올해의 목표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도에는 몇 개 언어에 몇 개 플랫폼을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에 더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의 유저들을 모으는 게 개인적으로나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길게는 콘텐츠 입장에서는 해외 콘텐츠를 좀 발굴하는 거, 그리고 뭐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우리 회사만으로 안 되면 뭐 정부 콘텐츠진흥원이나 뭐 이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걸 해볼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고, 당장은 좋은 시장이라 한 5년, 10년은 웹툰 쪽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고요. 해볼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은 웹툰은 너무 선진국이라 해외에서 한국 하던 거 아직 가져갈 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한국에서 하던 건 일단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국가에 맞는 로컬리제이션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다 하기도 바빠서 지금은 뭐 한국에서 하던 거, 저도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해봤으니까 한국에서 하던 거 일단 다 하고 그것까지 한 2, 3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고 나면은 그래서 여러 언어들도 한 다음에 네. 이제는 뭐 이탈리아에 맞는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웹툰을 그리고 에펠탑을 올라가는 웹툰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스텝에서는 그런 좀 더 글로벌한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것들을 뭐 미국에도 팔고 미국의 거를 중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웹툰 작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웹툰 컨텐츠에 대한 얘기까지 또 심도 깊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 한국이 웹툰 선진국이다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맞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뵀을 때는 이제 더 다양한 나라에 또 K 웹툰이 퍼져서 더 사랑 많이 받고 뭐 방금 말씀한 그런 나라 외에도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중동에도 우리 한국 웹툰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저희 문화야 놀자 이것으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